다양한 경제 정보 살펴봅니다. 훈남 경제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주제 바로 알아볼까요? 네, 시작에 앞서서 사진을 먼저 하나 보고 가실게요. 아,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죠? 네, 많이들 좀 보셨을 텐데 바로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이 경기 악화로 이 불법 대부업체 피해 사례가 좀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고 또 피해를 막을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전단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문자를 통해서도 광고를 좀 많이 하는데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죠. 네,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광고 n땡땡 항상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땡땡은행 항상 저희 땡땡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보기에는 좀 일반 시중은행을 통한 이제 대출 광고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 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대출 광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문자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특정 은행 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나에게 문자를 보냈거니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칭을 하는 거죠? 네, 실제로 불법 대부 광고 중지 사례 1,600여 건 가운데 이 개별사를 사칭을 한 비중이 S은행이 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K은행, M금고, H은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너무 대놓고 시중은행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취약계층들 피해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공기관과 이제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 광고와 관련해서 이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앞서 살펴본 그 문자처럼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직접적으로 금융사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대출을 광고하는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 문자를 언뜻 보면요. 좀 읽어드릴게요. 필요할 때 간편하고 안전한 자금, 문의, 월 땡땡, 무리공부 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언뜻 보면 이 5%대 이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함정이거든요. 보시면 연 5%가 아니라 월 5%입니다. 이 월 5%라면 이 법정 이율인 연 24%를 초과하기 때문에 네. 불법 대부 광고인 것이죠. 그러네요. 사실 이런 문자 너무나 수시로 받게 되는데 숫자만 보지 누가 앞에 있는 월까지 챙겨보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걸 놓쳐서 피해를 보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또 잘 몰라서 피해를 보시는 사례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보면 한 남성은요, 이 생활비가 필요해서 250만 원을 빌렸다가 이 선이자 50만 원을 포함해서 한 달간 50만 원씩 총 4개월간 이자 200만 원을 낸 사연이 있는데요. 이 남성은 이제 해당 대부업체를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고, 이 등록업체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저는 이렇게 전했는데, 이 이자가 너무 과하자 이제 대부협회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이런 식으로 불법 대부 광고를 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도 좀 나선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난해 이제 금융감독원에 제보된 이제 불법 대부 광고는 총 22만 399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위법 혐의가 확인된 13,224건은 이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고요. 또 지난해 6월부터 이 전화번호 이용 중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가 돼서 이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이 전화번호의 재사용이 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대부 광고를 문자로 하거나 전화로 한 그 번호의 이용을 정지시키는 건데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일반인들이 이제 불법 대부 광고 문자를 좀 받거나 이 시민단체의 신고가 접수가 되면 일단 금융감독원에 이렇게 좀 신고를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확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면 이제 광고에 사용된 이제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의뢰하는데요. 이후에 이제 통신사업자에게 이용 중지 명령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받고
불법 대부 광고다라는 의심이 들었을 때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면 이제 그곳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고 해당 번호를 이용하는 걸 중지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요즘에 휴대전화를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이 가장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형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유형을 보면요. 이제 휴대전화가 93.4%로 대부분을 차지를 했고요. 이어서 이제 유선전화와 이른바 안심번호로 불리는 개인번호 서비스를 통한 불법 대부 광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뭐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은 경우 대부분 불법 대부 광고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불법 대부 업체의 어떤 광고 명함도 보셨지만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광고 매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될까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이 전단지가 11,054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팩스와 문자, 인터넷, SNS 순이었는데요. 이 조사 결과 이제 팩스를 제외한 불법 대부 광고는 이제 전년 대비 줄어서 총 건수 자체로는 1년 전보다 좀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래도 불법 대부 광고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는 또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출을 광고하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 이제 대부업법 제9조에 따르면요. 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대부중개업자나 이 대출 모집인이 아니면 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또 할 수가 없고요.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네, 뭐 그렇게 해당 업체가 처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들 일단은 불법 대출 광고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법 대부 광고에 혹하지 않은 혹은 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 꿀팁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5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와 이제 금융감독원과 이제 서울시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 이제 등록업체인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네, 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하기.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체로 등록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두 번째는 즉시 대출 그리고 저금리 전환 의심하기입니다.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 뭐 햇살론과 같은 이제 정책 서민 자금인 척 안내하는 후에 이 선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전환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좀 불법 대부업체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거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유인을 할 때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세 번째는 이제 자필 기재 계약서 교부 및 보관하기인데요. 또한 이제 대부 계약 시에 이 대부 금액과 기간 그리고 이자율 등 중요 정보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요. 또 자필 기재 후에 계약서를 교부받아 반드시 보관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선수금과 통장, 현금 카드 요구 모두 거절을 해야 합니다. 이 저금리 대출 수수료 또는 신용 등급 상향 등의 이제 명목으로 이 금전을 요구받거나 현금으로 선이자를 전달해서 이 현금 카드에서 직접 수금하는 사례가 또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대부업법상 등록 대부업자는 연 24%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 제한법상 불법 대부업자 또는 개인도 연 23%를 초과를 해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이 5가지만 기억을 해두셔도 이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가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점들인데요. 나는 빚 한 번 져보지 않아서 괜찮아, 몰라도 돼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대출을 받아야 할 때가 올 수도 있고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마다 확인을 거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확인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잘 모르겠다고 하실 때는 일단 무조건 물어보고 확인하는 네. 게 좋겠는데요. 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서 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하고 또 등록 대부업체도 통합적으로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또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의 서민금융지원 코너 또는 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좀 접속을 해보면요. 이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인지 아닌지도 살펴볼 수가 있으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불법 대부 광고가 점점 진흥화, 음성화되면서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당국도 준비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금융위원회는 이제 최근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서 이 온라인 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 시에 이 광고 주의 불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불법 대출 광고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 포털과 SNS가 이 미등록 대부업자나 이 정책 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 대출 광고를 아예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고요. 자세한 방안은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뭐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법 대출을 받은 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 그에 대한 대응책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추심업자가 하루 종일 전화로 채무를 독촉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빚을 지인에게 알려서 대신 갚도록 협박을 하는 일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법 채권 추심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럴 때는 난감할 텐데요. 이럴 때는 좀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를 좀 이용해 보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전화 1332에 신고를 하셔서 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신청을 해서 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좀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금융당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대부협회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 대부업체가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을 해서 이 법정 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이제 불법 사채 244건의 이자율을 조정을 했고요. 또 법정 금리를 초과한 22건은 이 초과이자 3,846만 원을 이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이 불법 사채 피해자는 대부 거래 상환 내역과 이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를 해서 이 대부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을 하면 이 상담을 통해서 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불법 대부업체가 휴대전화, 문자 혹은 전화로 대출 권유를 해온다면 그럴 때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덜컥 믿지 마시고 해당 금융사에 꼭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